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이야기는 코나 SX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승기만 딱 올리고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차는 시승기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배경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나 SX2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3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코나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질문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차 뭐 이렇게 비싸?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가격표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가격이 이렇게 비싸도 될 만큼 차가 내실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형 SUV 시장이 이렇게 비싸진 차값을 허용하는,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차가 아무리 가격이 합당한 구성을 갖췄어도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대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차도 가격에 맞아야 되고 시장에도 맞는 가격이어야 되고, 그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격을 뽑아봤어요. 그냥 1.6 터보 모델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4륜구동에다가 풀옵션을 하고 나니까는 액세서리는 빼고요, N9 패키지도 빼고요, 했는데도 3,600만원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우와, 뭐 어떤 컨텐츠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랜저하고 가격이 겹치는데? 근데 우리 그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가지 맙시다. 당연히 깡통 상이 큰 차하고 풀옵션 작은 차하고는 가격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식으로 가지는 말고요, 이게 정말 합당한 건지, 이해할 만한 건지, 그리고 나 같으면 살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지금 소형 SUV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소형 SUV 시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뭐 성장이 아니면 정체 또는 퇴보를 했고, 그리고 제품 구성들을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사실은 가격대도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냥 요즘에 반도체나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차량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랐다, 그리고 손님들이 계약하고 기다리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차값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더라, 이런 식의 조금 선정적이거나 감정적인 이야기, 아니면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찾아보고 있는 그 차가 있는 그 시장, 그 시장의 생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형 SUV, 뭐 유럽 기준으로 얘기하면 BSUV라고 하는 차인데, 이 BSUV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 원래 그 시조새 같은 차가 있어요. 그 옛날부터 있었고 차는 괜찮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는 사람만 사는 차, 바로 그 차가 쉐보레 트랙스였습니다. 쉐보레 트랙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SUV의 원조다, 시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었죠. 가격에 비해서 등치도 작고, 사실은 그 가격이면 아반떼 사지 뭐, 이런 시장이 없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이거를 확 바꿔버리는 차가 나옵니다. 네, 2015년에 나온 쌍용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이야기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와, 이 차 미니 컨트리맨 닮았어. 뭐라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게 뭐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는 사람들의 눈을 끌었어요. 그리고 차 알못들 눈에도 괜찮아 보였어요.
게다가 가격이 착했어요. 이게 16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차였었던 레이의 중간 트림, 뭐 중상급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도 비싸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등록비까지 하고 나면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싸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가격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띵 하고 느낌표가 켜진 거죠. 와, 이 SUV를 내가 2천만 원 언더로 살 수 있다고? 물론 이제 엔진도 그냥 1600cc짜리 그냥 가솔린 노멀 엔진이었고, 그리고 변속기도 뭐 좀 그랬고, 하여튼 뭐 기본기는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내가 첫 차로 사기에, 그리고 가격 대비 존재감, 가격 대비 덩치비로 사기에는 정말 좋았던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용 티볼리는 그 차가 가격 대비 커 보이고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 그리고 공간, 게다가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이 차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차다. 차에 내실이 필요 없고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괜찮네 라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쉬운 선택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 다음에 나오는 차부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7년도에 나온 1세대 코나입니다. 이 코나는 딱 생긴 것부터가 달라요. 이 차는 정통 SUV 같이 안 생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싹 치마 걷어 올린 해치백? 이게 살짝 들어놓은 해치백 같이 생겼죠. 그 해치백 같이 생겼다라는 그 이미지는 사실은 유럽 시장에서는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었던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원래 해치백이 잘 팔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크로스오버 SUV가 사실은 해치백을 대체하는 쪽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해치백인 골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B SUV가, 차는 좀 작지만 위로 높아서 덩치가 있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였죠. 하지만 이 달리는 느낌에서의 어떤 헐거움은 싫어해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최대한 해치백하고 비슷한 이 조종 성능도 확보하면서, 너무 어색하지 않으면서, 또 유럽도 차가 너무 큰 거 싫어하니까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은 크기로 이 BSUV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차가 코나이고요. 그리고 코나하고 비슷한 차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기아의 스토닉입니다. 기아 스토닉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해치백의 이미지가 있는 그런 모델로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났죠. 그래서 저는 이 스토닉을 탔을 때 보면은 되게 담백하다. 그래서 저는 청바지에다가 그냥 면티 하나 입고 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좀 아주 담백한 대학생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쨍한 게 없었나 봐요. 게다가 이제 이 코나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옵션도 딸리고 엔진도 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 기억이 지워지게 된 거죠. 자, 코나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코나가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사실은 내실이고 성능이었어요. 그러니까 티볼리는 사실은 이제 덩치도 있어 보이고 뭐 디자인도 괜찮고 하는데, 사실은 알맹이는 좀 허술했잖아요. 근데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1.6 터보 엔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 힘이 세죠. 거의 200마력대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차는 이 장비 수준에 있어서는 소형차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야무진 그러한 이제 패키징을 했어요. 게다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거 휠아치에 있는 그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아머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클래딩이라고 하는데, 그 클래딩이 앞에 헤드라이트까지 딱 잡아먹은 이 컴포지트 헤드라이트를 감싼 아머 클래딩. 이게 사실은 코나가 가지고 왔던 아주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크진 않은데 되게 터프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옵션이나 만듦새는 고급스럽고, 게다가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다 가진 차. 이것도 되게 특색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나 뭐 4륜구동 모델, 그리고 전기차는 뒷바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고급 구성이구나. 그래서 가격이 2천만 원 중반 후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상당히 잘 팔렸죠. 실제로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티볼리하고 막상막하를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티볼리가 만들었던 요 저가 시장에서 이 소형 SUV 시장이 이렇게 중고가 시장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을 봐도 그렇고 가격대를 봐도 그렇고 소형 SUV 시장은 정말 다채로웠어요. 해치백 닮은 것도 BSUV래. 그런가 하면은 정말 박스 같이 생긴 이 차도 이렇게 줄여놨는데 이것도 SUV래.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 팔리지만 소울 같은 차. 소울도 사실 그건 정말 박스카의 대명사잖아요. 얘도 소형 SUV래.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장이 되게 다채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소형 SUV 시장이 쫙 성장을 해왔어요. 가격대는 점점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두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그 다음은 르노의 XM3입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사실은 이 차가 크기도 제일 커요. 그리고 플랫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차는 소형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준중형의 기반을 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이라고 구분이 되는. 그리고 엔진이 또 이제 1.25L, 1.4L 해가지고 되게 가까운 엔진인데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격이 그래도 2천만 원 언더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이제 3천만 원 가까이까지 가긴 했는데, 그게 이제 가다 보니까는 두 엔진이 너무 가까우니까 1.25 엔진을 드랍을 했죠. 그래서 1.4 엔진만 남으니까 이 차가 가격대가 어떻게 돼버렸냐, 2,5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쉐보레 차들은 기본기는 좋으나 사실은 옵션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은 현대차를 따라오기 어렵죠. 그래서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는 조용히 그냥 타는 사람만 타는 그런 조용한 팬들의 차가 되었고, 그것보다는 확실히 미주 수출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XM3는 이제 또 이게 쿠페형 SUV가 소형 세그먼트에도 나왔다. 그리고 이 쿠페형이다 보니까 차 길이가 요 동네에서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소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이건 되게 고급지다. 게다가 이 차는 그대로 르노 배지를 달고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뭐 제3세계형 냄새가 나는 차도 아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1600만 원대 시작하는 1.6 엔진부터 시작해서 1.3 터보 엔진,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너무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제 그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나중에 얘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되게 독특하고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미래가 있는. 그래서 이런 아주 다채로운 구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차도 국내 시장에서는 처음에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좀 시들시들해요. 하이브리드가 나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차 두 차종이 남았습니다. 이 코나를 뒷좌석에 타보면은 뭐 제 표현으로는 어떠냐면은 마치 헬멧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윗동네의 답답함, 어떤 이제 폐쇄공포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앞자리에선 정말 좋은데 뒷자리는 정말 죽겠다. 이건 패밀리 SUV라고 하긴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차가 기아 셀토스입니다. 이 셀토스는 원래 인도 시장을 위해서 처음에 기획이 됐다가 야, 이게 디자인이 되게 괜찮다고 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플랫폼을 바꿔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팔고 그리고 미주 시장에도 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이 마켓용 차까지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차는 어떻게 됐냐면 옵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옵션도 이제 윗급 세그먼트에 있는 차에 있을 만한 옵션이 다 있고, 그리고 생긴 것도 보면 딱 박스잖아요. 각지게.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뒤에 보니까 크롬도 쫙 있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크롬이 있고, 지금은 그게 라이트로 바뀌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 차는 실제도 되게 공간감이 있고 큰 차인데 실제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소형 SUV를 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뭐 뭐라 그럴까 좀 쭈삣쭈삣함 이런 거를 확실하게 지워줄 수 있는 차였던 거예요. 사실 이게 작은 차의 존재감 만드는 거가 제3세계용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먹히는 시장이 당연히 있어요. 이게 이제 차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차를 그냥 딱 편하게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차 마니아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차를 못 들 정도는 아닌 그런 분들이 보편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타셔도 차가 작아져서 좀 창피한 거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도 타도 좀 그럴싸한 그런 느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셀토스는 따지고 보면은 디자인이나 공간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티볼리가 있었던 그 덩어리감이 좋은, 양감이 좋은 그런 차이고, 그리고 장비 수준, 그리고 이 차 또 1.6 터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코나가 가지고 왔던 다이나믹함, 그리고 고급스러운 장비 수준, 이런 거를 다 갖춘 차예요. 그러니까 이 1세대 시장의 티볼리, 2세대 소형 SUV 시장의 코나가 만들어냈던 성공 공식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셀토스는 이 위쪽, 이 소형 SUV 시장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 하이급에다가 자리를 꽝 하고 박아버린 거죠. 자, 제가 아까 가격표를 이제 제가 신형 코나를 가격 계산하니까 3,600만 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셀토스 가격 계산해 보시면은 와, 이 차도 이렇게 비쌌어?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거의 같습니다. 뭐 이제 액세서리들 빼고 이제 1.6 터보의 이 사륜구동 이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차가 이 차도 3,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이 차도 이미 장비 수준과 기본 이 구성에 따라서 차값이 올라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충격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셀토스는 최상위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많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코나 SX2의 가격표는 보면은 옵션이 거의 다 기본이에요.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선루프라든지 이제 몇 개만 빼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표에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래서 하나 빠뜨렸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위로가 붙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한 놈이 이제 독보적인 자리를 찾게 됐어요. 그 차가 베뉴입니다. 이 차가 그렇게 판매량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팔리는 차인데, 얘는 뭐냐면은 이 SUV 같은 무난한 좀 등치, 공간, 그리고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아반떼에서 충분히 검증된 1.6 엔진하고 1.6 자연흡기 엔진 더하기 이 IVT 무단 변속기. 그리고 가격은 1,600만 원부터 2천만 원 초반. 이러니까 이 차는 그 티볼리가 만들어냈었던 그 공식에 사실은 질감과 신뢰도를 끌어올린 차예요. 그러니까 티볼리는 좀 미심적인 구석이 있는데 이 차는 사실은 아반떼라든지 뭐 다른 차에서 다 이미 검증이 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짜맞춰서 만든 차인데 가격도 좋아.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갔던 티볼리에 비하여 이 차는 가격도 싸. 그러니까 실속이 있는 사람들, 뭐 아니면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이 베뉴라는 차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확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아닐지언정 스테디셀러는 될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게 한 가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만. 자, 이렇게 소형 SUV 시장이 쭉 진화되어 가는 것을 모델하고 한번 이렇게 맞추어 봤어요. 그랬더니만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소형 SUV 시장이 지금은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느냐? 그것은 대형화 그리고 고급화입니다.